네,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원희룡 도사님을 포함해서 도내 주요 인사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일구어 오신 재단과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은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힘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정자연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더해 제주의 가치를 키워주시는 재단과 문화예술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화예술로 행복한 제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회 의장 전함수 인사드립니다. 2021년 제주문화의 섬 상반기 포럼이 20살이 꿈 제주문화예술이 가치를 더하더를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문화예술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준비에 수고하신 이승택 이사장님과 문화예술재단 가족 여러분,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누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럼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살 각별한 생일을 맞이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우리 이승택 이사장님과 제주문화예술재단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년 뒤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기계 문명이 바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제주인들을 그리고 우리 제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아무리 많이 달려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거기에 인간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의 문화의 꽃을 피우는 힘찬 기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주의 꿈,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다 겪으시고 이제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회장 김선영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 우리의 공동 목표이죠. 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시는 우리 재단의 이승택 이사장님과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재단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제주문화예술과 우리 예술문화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더 응원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제주예총도 힘차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문예총 이사장 이종영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립 20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걸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더더욱 느낌이 각별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도민들의 향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 행위는 또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또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지나온 20년의 시간 동안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일군 제주의 문화예술의 밑바탕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고민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연합회장 강명환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앞장서서 제주에 다양한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후 성장을 위해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원 연합회도 문화예술섬 핵심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섬 제주를 통하여 도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예총회장 윤봉택입니다.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창립된 지 벌써 20주년이라는 청년 나이를 맞게 됐습니다. 처음 창립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술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의 삶의 윤택과 공공성을 위해서 무진내를 써왔습니다.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봅니다. 예술재단은 제주도를 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걸로 봅니다. 거듭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럼의 분위기가 뭔가 좀 더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1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문화 세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세션은 20살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이 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미래 20년을 위해 새로운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션에도 총 5분의 패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최도인 메타기획 컨설팅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널로는 김석범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강헌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문화 세션은 총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석범 전 전문위원님과 이승택 이장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범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문위원님의 발제입니다. 20살의 성장사로 돌아본 향후 지속과제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작년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작년 7월 1일자부로 사회에 이제 60부터 시작하는 청년기로 저도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금 20년이 돼서 원래 원고는 성장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토론 중에 향후 지속과제가 있어서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년 동안 해왔던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생산의 우리 뭐 기본 원칙들이 주로 토지, 자본, 노동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두 가지는 우선 놔두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이제까지 17년부터 한 5년 동안 해왔던 주요 계속 사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지속과제를 재현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재단이 20년이 됐는데요. 당초에 초창기 시작하는 게 2001년도가 6억입니다. 잘 안 비쳐서 포인트가 잘 안 비치네요. 2001년대 6억이고요. 2002년대 한 20억 정도 됐는데 그게 100억을 달성하는데 2015년까지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 원이 되기 위해서 15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15년에서 200억까지 달성하는 데는 이미 2019년도에 달성을 해요. 19년, 20년. 그러니까 15년 걸린 100억이 200억까지 100억이 더 올라가는데 4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급속한 성장을 한다. 이건 총 예산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체력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와 2010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이제 15년 변화가 있었다는, 이게 2014년도에 민선 6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민선 7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민선 5기에서 6기 넘어가는 14년도에 해서 15년도 예산부터가 푹 뛰게 됩니다. 이 예산이 이제 재단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의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공간도, 문화 공간도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흘러왔는데 15년간의 성장도 해왔지만 17, 18년 이후에 4, 5년 사이에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뭐 생산의 원칙에서 토지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재단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11년도까지 부설기관 중에 문화재 발굴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이 11년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총 수입이 82억 정도가 됩니다. 82억 정도에서 순순 수익을 가지고 있어서 2008년도에 재단의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뭐 자세히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내용에서. 그래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이 건물을 매입을 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인적인 자원은 20명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계속. 그래서 17년도, 18년 이때까지도 25명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이제 저희가 직제 개정을 바꾸면서 56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4년도, 16년도 이때까지는 25명에서 17년도에 인원이 32명이 늘어나서 56명을 확 뛰게 되는 거죠. 25명에서 32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원래 있는 직원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정적인 인적인 구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2017년도에 인원이 25명에서 32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5년밖에 32명이 채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재단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 교육활동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향유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창작활동 위주로 했습니다. 이거는 개원한 2001년도에는 문화진흥기금 사업이 없었지만 2002년도부터는 20년간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9년도까지는 크게 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2010년도가 되면서 10억 이상으로 13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10년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러면서 40억이 되고 2020년도에 60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미 오늘 주제도 뭐 위드 코리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코리아 예산이 코비드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 27억 정도 늘어나면서 40억대에서 67억대로 확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에 코로나 긴급 예산을 제외하고는 한 40억대의 지원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문화진흥기금의 지역협력경 사업이나 제주만에 지원하고 있는 창작예술, 청년예술이라든지 이러한 예산까지 포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포인트가 잘 안 되는데 2010년도에 갑자기 10m까지 뛰는 이 시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진흥기금이 중앙에서 심사를 했고 지역에 내려보는 지원금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지역기금으로 많이 내려보내기 시작하죠. 그 시기가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지역협력형으로 바뀌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2009년도에
한 30억대 있던 것이 2010년 3억대에 있는 것이 6억대까지 팍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이게 13억으로 팍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해서 점점 발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100억을 달성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30억, 40억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발표하십니다마는 예술공간 이하라든지 지금 이 자리 17년도 12월 달에 개관한 산지청 갤러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성장을 해오게 됩니다. 성장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느닷없이 이 재단의 사업 분류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사업 분류하는데 2001년도부터 쭉 흘러오는데요. 초창기 때니까 행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을 분류하는 게 매번 바뀝니다. 2013년도, 14년도 뭐 이 시점까지는 사업별인데 그게 운영 예산, 그다음에 문화진흥 예산, 그러다 중간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또 바뀝니다. 운영지원팀, 문화진흥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18년도쯤 오면은 이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관에 의한 이 사업의 명칭대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예술 정책개발, 문화예술 창작보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유산, 문화예술 정보, 복지지원, 사회교육지원, 문화예술 교육, 이런 항목으로 바뀌게. 이거를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해왔는데 예산이나 사업을 분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정책개발로 갔다가, 어떤 경우는 이 사업이 문화예술 창작보급으로 갔다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걸 정립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장관 항목일지언정 세출 예산은 기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되지만 정책은 제가 예시를 든 건 정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문화예술 정책개발,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보고,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문화예술 정보교류, 이런 식으로 정책 단위는 세우고, 단위 분류는 밑에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및 연구,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 이건 제가 예로 들었지만 저렇게 단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은 사업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분류를 했을 경우에 지금 표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개발에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및 연구인데, 문화예술 정책 포럼 및 네트워크는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쭉 4년 동안 지속을 해왔고요. 2017년 문화생태 구축 사업을 했다든지, 이 비전 2020 전략 수립은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안내차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지속과제 저희가 이제 그 뽑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제주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비전과 전략과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하고 있는 법정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정계획에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에서 수립한 거죠. 이게 2차 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제 10대 이승택 이사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만 발제를 하십니다만은 재단의 중기 경영 목표, 이 두 개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개가 되게 부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에도 다양한 조례가,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재단이 사업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지속과제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게 반영이 돼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법정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 재단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비법정계획이지만 법정계획하고 비법정계획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지속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에 법을 세우고 저녁에 바꿔버리는 이런 정책과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재단 20년간의 성과나 객관적인 평가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지속과제를 설정하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접근에 지속 과제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나와 계신데 이사님 임기 중에 단기적인 성과만 하다 보면 지속 과제가 계속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역문화 진흥 계획 등 법정 계획하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비법정 계획, 이걸 연계성을 부합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도읍문화예술 관련 조례에 계획 수립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이 계획들에 있는 수립단이 1년, 3년, 5년에 관계된 것들을 같이 재단에 수립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서 역할을 함으로써 재단이 지속과제를 도출해내는 데 기여를 한다. 그리고 아까도 특별시에서 자주 나왔는데 예총, 민예총, 재단, 연구원, 제주연구원 이런 기관들하고 제주도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시행기관 또는 이 기관들과 상호 협력과 보완적 관계를 강화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속과제를 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살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실현을 하려면 제가 연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농담처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재단의 현재 사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컨셉이 들어간 제주문화예술 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첫 페이지를 좀 잘 봐주시면 저희가 저희 그 재단의 이 시그널도 그렇지만 색색의 그 물감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내리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 이제 20년을 정말 제가 오기 전부터 해서 굉장히 멋진 20년을 문화예술재단이 지내왔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20년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 핵심 키워드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와 세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의 미래를 잇는 연결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은 모든 사회 분포,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 이 커넥트를 향해서 모든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허브이고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재단의 어떤 그 사업들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석범 전 전문위원님께서 그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 저희 예산 상황을 한번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예술 교육 생태계 안정화 및 지역화 사업이 한 60억 정도가 되고 지역문화 관련된 예산이 30억 플러스 38억 해서 한 7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국제교류라든지 그 예술인 복지 사업 이런 쪽에 다양한 어떤 분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아까 이 전 세션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사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비 규모가 뭐 인구 규모라든지 지역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행정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홍호진 그 정책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주도 예산 전체 예산의 3%를 수렴하는 그런 그 예산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3%를 넘는 상황도 있었는데 사실 이 본 예산의 3%를 유지한다는 게 뭐 지역적 비교를 좀 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뭐 그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인구 한 명당 문화 관련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좀 따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재단과 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실제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역 문화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뭐 제주도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해녀 문화이지 않습니까? 사실 해녀 문화와 함께 제주의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만나게 된다면은 어떤 예술적 감성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하나로 보시면은 제주의 마을제가 사실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교적인 어떤 내용으로 남성들 중심의 어떤 마을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주의 전통적인 어떤 그 마을제로서는 그 송당리 마을제처럼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특히나 이제 마을 공동체 굿 중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지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역할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굉장히 나서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제문화 교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특히 이제 2016년도에 중국 닝부와 일본 나라, 그리고 제주가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었는데, 계속 지금 해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문화만으로서가 아니라 이 문화가 국제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이 국제교류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김석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술공간 이하 산지천 갤러리, 김만덕 객주, 예술고 사냥, 가파도 에어 프로젝트까지 굉장히 전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제주시 동지역과 서부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제주도 전체의 그 공간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공간 이하를 좀 보자면은, 예전 그 제주대학교 병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하나의 어떤 재생건축적인 어떤 차원에서 공간에서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공간입니다. 정말 이제 아까 우리 한국 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이신 그 강원 대표님께서 정말 멋진 공간이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데, 목욕탕과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 자생력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산 김만덕의 삶이 녹아든 나눔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예술고 사냥이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국제 레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올해부터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그 가파도에 있는 에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기존에 현대카드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섬이지만 섬 속의 섬인 가파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던 현대카드 입장에서 뭐 국제적인 그 자문위원님들을 좀 잘 모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알차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뭐 테이트라든지 모마에 계신 큐레이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셔서 저희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제주의 문화예술과 제주의 창작자들을 좀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까지 저희가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 안에는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가져가야 될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겁니다. 사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도시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동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화 공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문화 소외 지역까지 모두 다 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자라는 그런
계기로서 시작이 된 거고, 이거는 뭐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기존의 제주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도 문화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고 산남 삼북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그 논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읍면 지역의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 공간을 좀 발굴해서 균등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제주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핵심인데요. 한번 그 기본 방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금의 사회는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다양성이 저희의 사회 발전과 우리 주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어디 있냐면은 고유의 문화를 지켜온 마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을 문화를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을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색깔을 저희가 발화를 시켜가지고 마을마다 색깔을 좀 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문화예술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마다 만들어지는 이 색색의 어떤 가치들을 확장을 시키고, 그게 꼭 제주만이 아니라 이 가치는 결국은 뭐 대한민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로컬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지역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키워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기본 방향을 잡은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겁니다. 예총, 민예총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도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 지역은 저희는 광역재단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그리고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이제 각 행정자치 시에서는 기초재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재단 역할까지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제주시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화도시 센터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과 함께 저희가 좀 일을 분담하면서 지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제주시와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와 문화도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미 뭐 정말 한 수차례의 어떤 회의를 거치면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은 재단의 프로젝트를 문화도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어떤 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창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문화예술 생태계는 창작 생태계만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게 건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된 일자리가 나타난다든지 스타트업들이 좀 나타나서 꼭 공공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시장 안에서도 문화예술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더큰네일센터에서 일자리 제공하고 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문화기획자가 양성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그게 현실로 연결이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한 5가지 대표 사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는 그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재생입니다. 여기는 결국은 이제 도시화의 결과로 우리 주변에는 빈집과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지역문화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문화 거점 기반의 지역문화 활성화인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미 각각 상업 공간이지만 문화적 활동을 하는, 문화 생산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책방이라든지 갤러리 카페라든지 이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잘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인데,
병무청과 한국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예술요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병역 대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제주가 이제 거점 지역으로 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지역 연주자들까지 합쳐서 읍면 지역에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뭐 계속 말씀 나오는 거지만 재단의 역할이, 그리고 재단의 활동이 도민들과 예술인들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독특한 제주 문화를 알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활동하는 걸 좀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이 문화예술 섬을 진행을 하려면 다양성을 통해서 이 다양성에 기반한 어떤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물론 저희도 좀 그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고 문광부 차원에서도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량적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몇 명이 왔네 이런 어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느냐가 평가 지표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든 뭐 굉장히 이 문화예술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인 복지가 강화되고, 또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향유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문화예술 섬으로 행복한 제주,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진행 활동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살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문화 세션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최대인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석범 위원님께서 제주문화재단의 20살의 성장사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6억에서 시작해서 100억까지 예산이 증가하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최근 5년간 또 2배가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이승택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펼치고 있는 그런 사업과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포럼 제목을 굉장히 잘 정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저희가 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다면 재단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약간 비평적으로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할 텐데, 우리가 20살이라는 제목을 이제 정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이 된 거잖아요. 청년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이런 것들을 논하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참 잘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 강원 대표님하고 추미경 대표님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국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이전의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이라고 하는 어떤 좀 연속된 가치, 연속된 키워드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어떤 재단이 좀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될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 대표님 먼저 좀 말씀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이 20살을 맞이한
정확하게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우리 이사장님과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예술가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보통 지금 작년에 경북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우리 17개 광역문화재단이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24년 전에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97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번째로 제주문화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서울보다도 먼저, 물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으나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쭉 앞에 그 토론도 듣고 앞에 두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저 경기도하고 제주도 자리를 좀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경기문화재단 아까 우리 예총 민예총 선생님들이 아니 1인당 50만 원이면 뭐 하냐, 우리는 아무런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러면 불만도 계시는데요. 저희 경기문화재단 예산은 물론 당연히 제주문화예술재단보다는 엄청 많겠죠. 저희는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70만 경기도민의 수로 나누면 저희들의 1인당 문화예산은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구 대비로 제주도는 인구 대비 예술가 비율이 또 가장 높은 도시 광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제주도 하면 당연히 모두가 관광예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주도의 아젠다를 제주문화예술섬이라고 규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 풍부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앞서서 많은 축사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21세기 그리고 새로운 천년의 가치가 결국은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부분, 특히 예술이라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데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 문화재단의 역사가 제주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의 정책의 핵심은 감시와 규제였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또 무슨 작당을 하나, 모여서 또 야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로 이 감시와 처벌 기제로 이렇게 이 문화예술의 정책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 이른바 국가의 중앙 조직 구조에 의해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꽂히는 어떤 이 문화 정책의 역사가 드디어 지역 광역 단위의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또 지자체라는 어떤 정치 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발맞추어서 이른바 로컬리티에 방점을 둔 자생적인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방향으로 터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90년대 중반까지의 대한민국의 우리 국가 정체의 역량은 사실은 일본의 한 22분의 1. 그리고 어디 사실은 내놓을 어디 갖다 내놓을 게 별로 없는, 스포츠는 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막 그랬는데 문화예술 부분은 국가를 다 통틀어도 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산업 분야이긴 합니다만 문화 산업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약 8위권 정도. 그러니까 전체 우리 경제 순위보다 훨씬 높고요. 드디어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작년에 나왔는데 예술과 관련된 저작권 수익이 수입보다 수출이 드디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의 역량이 드디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어떤 전환을 일궈내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라고는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이러한 어떤 거대한 정책적 전환의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이요 관광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대한민국은 관광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관광국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중문화의 환류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화가 문화로 그치지 않고 어떤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의 기간 산업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이승택 이사님께서 이제 이 로컬리티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G자를 붙이고 싶어요. 결국 21세기의 과제는 글로컬 컨텐츠의 문제다. 지역적 특성을 담았으나 글로벌한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호소하는 컨텐츠를 각 지역의 특색 있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엄청난 예술적 경쟁력을 저는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어떤 이런,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이 많겠죠. 뭐 어디 가도 다 마치 경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냥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다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사실 조금 비참한 게요. 이번에 특히 이거는 그냥 뭐 본래 생각이 없던 말인데, 코비드19 이후로 우리가 갑자기 예술가들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모사업 예산은 늘어난 게 없는데 전부 공모사업에 몰리니까 경쟁률이 올해 초 공모사업 경쟁률이 사상 초유로 우리 전체 공모사업이 14.1대 1이 됐어요. 이제 이 공모사업이 14대 1 정도가 되면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로또 비슷한 겁니다. 물론 이제 공모사업에는 한 30% 정도의 허수는 있죠. 그렇다면 사실 공모사업은 5대1, 6대1을 넘으면 사실상의 공모사업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그 험악한 그 지금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제주문화재단이 이 앞으로 오는 20년만큼이나 앞으로 나갈 20년에 너무 많은 지금 제가 좀 부러울 정도의 부전적을 이미 갖고 있다.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이 제주도라는 지역성에 머물지 말고, 아까 저기 그 과제의 맨 마지막에 이제 세계적 네트워크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문화적 자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주도가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의 예술의 성지로 포지셔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전 세계는 아직도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고 이 분쟁으로 인한 어떤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가장 격조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영역뿐이고, 저는 제주도는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자원들이 아주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앞으로 20년에서 이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로컬에 벗어나서 세계 그리고 아시아 속의 제주도로 그 자리매김하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예, 그 문화예술재단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20년과 지금 또 앞으로의 20년에 관통하는 키워드로 로컬리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20년에 대해서 약간 글로벌 네트워크 또 글로벌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추미경 대표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20살이 된 청년 우리 재단을 축하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강헌 대표님이 이제 워낙 큰 차원에서 아주 굵직한 걸 좀 집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재단의 역할을 놓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뭐 우리 그 좌장님께서 그전 20년간 재단이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강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 힘 혹은 로컬리티의 힘, 뭐 글로컬 이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사실 재단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를 조금은 비판적으로 좀 보자면 아까 이제 김석범 이사장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단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좀 저는 성장의 역사였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키우고 사람도 늘리고 일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이고 양적인 거에 많이 좀 몰린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성장 혹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창작, 예술 향유 혹은 예술 공간이라는 조금은 이제 공급 중심의 좀 개념으로 접근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금 이제 이런 시대적인 키워드나 이런 관통하는 맥락들을 본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술의 역할도 지금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게 사회적 가치가 커지든 사회 경제적 가치가 커지든 역할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로컬이라는 것이 행정적 지역이 아니라 저는 문화적 지역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저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접근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주체들과 심지어는 시민들과도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주체적 관점과 협력과 협치의 관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 시대적인 키워드를 넘어서 재단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성장. 저는 그 사고 방식과 태도가 재단에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이걸 섬세하게 접근하고 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모델을 빨리 만들기 바쁘고 또 그것들을 확장하기 바쁘고 예를 들어서 지금 4개의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고 위탁을 받고 계신데 그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얼만큼 섬세하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예술가들이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의 방점이 들어가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고 좀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올 정도의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제 예술지원재단으로서 시작된 어떤 전통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챙기는 재단으로서의 또 역할로서 어떤 문화의 역할 또 그 문화의 역할에서 또 재단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 행동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부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초대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강원 대표님께서는 그 또 한국광역문화재단 협의회 회장으로 또 새로 취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그 특히 축하할 일은 아니고 일이 더 많아지셨다 이렇게 뭐 봉사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월급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특히 이제 또 광역 문화재단들이 아까 뭐 경북문화재단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전체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런 재단 간의 협력 모델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당부하신 것들도 하실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이제 광역문화재단 협의회가 만들어진 게 제가 이제 무려 5기가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재단끼리의 어떤 뭐 사실 모토는 협력과 소통인데요. 협력도 안 돼요. 이 예산이 전부 다 쪼개져 있으니까 협력도 안 되고 소통 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소통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 그냥 형식적인 조직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회장으로 있는 2년 동안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예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우리 광역문화재단의 중앙 정부, 그러니까 문체부하고 굉장히 문체부가 사업을 펼치는데 굉장히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 코로나19 사업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빌미로 좀 예산을 좀 뜯어낼까 합니다. 예. 일단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그 종이로만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거 절대 설계하지 마라. 피곤하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태우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자고 해야지. 뭐 우리끼리 MOU끼리 뭐 작성 안만 수백 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광역재단이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의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일단 최초로 실현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그 전제로 저는 이 광역재단이 마치 어떤 하나의 어떤 이익단체나 막 그 이해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각 광역재단은 다 이 조건들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걸 일관된 어떤 하나의 틀로 맞춘다는 것은 차라리 그런 그 협의는 없는 게 낫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그 속에서 이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데 저는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사업이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앞서 그 추미경 선생님 말씀에 사실 많은 부분을 동감하면서 어떤 부분은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주도가 예술을 중심적으로 풀겠다 그러면 전 찬성입니다. 사실 뭐 문화자들이 뭐라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부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문화는 모든 데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문화부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부가 그냥 관료들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필요한 집단화가 되고 있는 거죠. 발언이 세시네요. 예. 저는 제 목표가 문화부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부를 없애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저는 예술이라는 만약 제주도 포인트를 두었다면요, 이게 저는 오히려 제주도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굳이 이른바 중앙정부적인 어떤 그런 이른바 보편타당한 정책들의 지역이 우리 예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른바 질질 끌려가는 건데 그게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문화재단은 제주도는 제주도의 특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도도 하나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만 그게 덧붙인다면 저는 제주도가 정말 문화예술섬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술가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레지던시가 아니라 그냥 여기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이 중국의 예술가들이, 대만의 예술가들이, 베트남의 예술가들이 저 제주도 가서 그냥 살면서 작업을 해볼까? 그냥 평생 살고 싶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파리는 본래 예술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수많은 유럽의 그 정치적인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술의 수도가 된 거는 아주 강제적으로 예술가들을 파리에 살게 했습니다.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 동네에 예술가들이 많다 보니까 예술의 도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중에서 만약에 여기 파리 이제 여행 가시는데 파리에 예술이 없다면 굳이 파리에 가겠습니까? 그만한 고도는 유럽에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파리를 갑니까? 파리가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술의 도시는 뭐냐?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창작이 매일 일어나고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예술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런 점에서 다른 광역이 절대 할 수 없는 천혜의 예술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규모라든지 또 다음에 이때까지 했던, 사실 우리 로컬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중앙에 명함을 낼 수 있는 예술을 가진 로컬이 몇 개나 되겠어요. 제주는 이미 그걸 갖다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을
오히려 이런 포인트를 더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그 대신 마지막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은 그 예술가들이 그냥 혼자 잘난 체 하게 놔두지 마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예술이 갖고 있는 공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Save the Children. 그러니까 10대까지의 어린 청소년, 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 교육을 이 예술가들이 공공적으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의 초, 중 등 그 교육 과정에서 예술 교육은 완전히 배제됐어요. 이제 중산층의 자식이 아니면 예술적 경험을 평생 한 번도 못 해보고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 몫이 바로 그 지역 예술가들의 몫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후원하고 지원함으로써 또 새로운 예술가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의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는데 가치가 만약에 그 유닛이 제주도에 딱 정착한다면 이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오바마 프로젝트가 그냥 리노이주에서 시범산만 하고 실패했던,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중단되었던 그것이 제주도에서 저는 꼽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말씀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파리 사례도 들어주셨고 사실 뉴욕도 지금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뉴욕도 애초에 그렇지 않았던 도시였었고요. 사실 지금 요즘 불려지는 많은 문화예술 도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새로 등장하는 도시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추미경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사실 정책 연구도 쭉 하시지만 사실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또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20년이라는 게 또 20년 된 20살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또 재단의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직원들의 그런 역할들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또 현장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특히 또 이 재단 구성원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건 이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서 지금 화두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지역을 문화적으로 지역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아까 그 이사장님도 보여주셨던 도시 전체 차원에서 지역 문화를 함께 하는 여러 기관들이 사실은 도시 문화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술의 파트도 있고 사실은 이제 시민 문화의 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이제 또 다시 와서 생각하면 문화재단이 이제 문화적 지역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이때까지는 재단이 그냥 행정기관으로서 좀 많이 좀 자리매김해왔다면 저는 이제 문화적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가 만약에 우리 문화예술재단을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재단으로서의 철학으로 중심에 놓겠다 하면 그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문화재단으로 다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를 선택하든 그 문화적 지역화를 위한 지역만의 사실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제는 좀 선언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만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단을 만나면서 여러 재단의 연구를 하면서 만나서 제일 부딪히는 것은 정말 이 반관반민의 애매한 포지션에서 엄청나게 세련되게 관료화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지역의 생태계에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단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혹은 그런 좀 역량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파트제로 일을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오래 일을 하니까 그 관성 속에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환하고 좀 스스로에 대한 창조적
파괴,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단의 대표가 바뀌어도 혹은 뭐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걸 바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직의 사실은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시대 변화나 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적인 가치나 철학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스스로가 좀 창의적이 되고자 할 때 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나는 좀 이 우리가 전환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창의적으로 스스로를 좀 파괴하는 작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새롭게 좀 탈바꿈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이제 보여주신 그런 도시 전체의 분위기나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 사실 그런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데서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직을 되게 수평적으로 바꾸셨잖아요. 되게 이제 수직적인 하이어라키인데 팀제로 바꾸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을 되게 현장 밀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또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것을 묶어내는 가치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제가 되는, 되게 재밌게 그리고 어떻게 의미 있게 얘기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이 가져야 될 어떤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고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일반적인 세미나면 제가 한 뭐 10분 15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거의 그 방송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 시간이 벌써 한 3분 정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질문 제가 정말 양해 좀 구해드리고요. 그 아까 그 제주문화예술섬이 사실 이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올해부터 좀 구체적으로 뭔가 뭐 문화도시도 참여하고 또 다른 타 기관들도 참여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비전을 좀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 구조 뭐 체계에서 가장 좀 재단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무엇인지 그거 좀 마지막으로 이승택 이사장님께 좀 여쭙고 저희 토론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니까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제주 문화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 기반, 로컬리티 기반의 지역의 어떤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지만 좀 말씀처럼 좀 선언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저는 예산을 만들어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을 3%까지 만들어줬다는 거는 뭐 진짜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만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그거를 알차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재단 차원에서 이런 그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건강한 문화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성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는 당연히 그 지역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기관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냥 그 예술 생태계가 예술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까 그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활동이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역에서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는 이 연대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라 또 저는 들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뭐 굉장히 정교하게 좀 연대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문화도시협의회 이미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문화 정책적으로도 행정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문화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과 문화 정책 협의회를 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각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들도, 내용을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공유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처럼 이제 저희가 예총, 민예총 또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개별 단체들까지 저희가 소통하는 어떤 플랜을 좀 짜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찾아낸다면 향후에 이 문화예술 섬은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을 잘 짜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의 권한으로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를 김석범 위원님한테 제가 전해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한 11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제가 이제 정년을 해서요. 왔는데 20살이 이제 벌써 돼서 저는 20살 되는 중간에 16년을 재단에 있었는데 마지막 오늘 특별 섹션 할 때 예총 미예총이나 그동안에 재단에 있을 때나 우리 추미경 또 우리 뭐 위원님이나 강원 대표님 쭉 들어본 바는 오늘도 또 느끼는 건 너네만 놀지 말아라. 너네끼리만 즐기지 말아라. 예총 미예총 문화원 같이 다 놀자 즐기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도 해보니까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거는 만나는 거다. 그게 이제 소통이고 공유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재단이 깔아주는 거지만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됐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에 판을 더 잘 깔아들여서 가치를 더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라고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살 새로운 만남과 모험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문화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약 5분 뒤에 축하 공연과 함께 포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